romantic?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낭여행하는 부부 라이프타임 트래블 메이츠의 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꿀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교통비, 숙소비, 그리고 식사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는 숙소비랑 식사비를 아낄 수 있는, 심지어 무료로 식사와 그리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배낭여행 브이로그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 숙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카우치 서핑이랑 하우스 시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카우치 서핑은 사실 배낭 여행자 분들에게 지금은 엄청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우스 시팅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전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정말 꿀팁이거든요.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에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워크어웨이인데요. 워크어웨이는 떠나서 일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대신에 이제 숙소랑 식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호스트의 재량에 따라서 3끼 다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2끼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1끼는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총 4번 워크웨이를 했거든요. 베트남에서 한 번, 라오스 방비엥에서 한 번, 그리고 라오스 타켓에서 한 번, 캄보디아 오트레스에서 한 번, 그래서 총 4번을 워크웨이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요즘 그 한 달 살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숙소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식사비, 이런 비용 관련해서 시세도 알아봐야 되고, 또 비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워크웨이를 이용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비자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워크어웨이를 어떻게 하느냐, 카우치 서핑이랑 되게 비슷해요. 일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호스트가 올린 글을 보고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 가고 싶다 하면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호스트가 오케이 하면은 가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 문화교류를 달리 포토그래퍼 빌리섬에서 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할수록 중요한 게 이건 언더셀리 사실 다 지불을 한대요. 담배를 혹시 안 피우는 2명 이상을 구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워커웨이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숙소비랑 그 식사비를 아낄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라오스 타켓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 홈페이지에 그 호스트가 글을 적어 놓기로는 2끼가 제공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3끼를 다 그냥 거기서 해결을 했어요. 주방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요리를 할 수도 있었고, 그 호텔 직원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그냥 와서 그냥 같이 먹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부분은 그 리조트에서 그 식사를 해결을 했거든요. Your age 25 25 Your age 여보죠. 1, 2, 3, 4, 5 6 7
두 번째는 이제 좋아하는 여행지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뭐 어디 뭐 섬에 갔는데 여기서 한 몇 주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면 오래 있고 싶긴 한데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고려가 되잖아요. 워크어웨이를 하게 되면 비용을 이제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라오스 방비행에서 3주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방비행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장기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장소를 이제 여러 번 바꾸게 되시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되게 설레고 배낭을 풀었다가 뭐 다시 싸는 것도 되게 재밌고 되게 신나고 그러다가 1년 뭐 2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어딘가 좀 정착을 하고 싶다. 한 몇 주 정도만 그냥 짐을 풀거나 싸지 않고 어딘가에 좀 붙이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쯤 이렇게 워커웨이를 딱 한번 하면 규칙적인 생활, 장기 여행을 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번째는 친구를 쉽게 사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친해지게 돼요. 저희가 그 캄보디아 그 오트레스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 말고 그 두 커플이 더 있었어요. 그 폴란드에서 온 커플 그리고 영국에서 온 커플 이렇게 두 커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 커플이 이제 돌아가면서 스케줄을 짜서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같이 일을 좀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꼭 일 시간뿐만 아니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나가서 뭐 저녁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맥주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서로 이제 코드도 되게 잘 맞아가지고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1시, 2시까지 막 보드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워크웨이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워크웨이 일을 하면서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방비행의 그 호텔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 호텔에 수영장이 딸려 있었어요. 그 호텔에서 그 수영장을 그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날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노을이 질 때쯤 그 수영장에 가서 이제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그 호텔에 그 요가 수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워커웨이로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특별히 요가 수업 같은 거는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비자 문제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좀 아껴뒀던 정보인데요. 물론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간 이제 워크웨이를 하고 싶으면 비자 이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자 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호스트 쪽에서 이 비자 연장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방비행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일을 할 때 그 호스트가 저희 비자를 연장하는 거를 도와줬거든요. 저희가 직접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의 일이라든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워커웨이를 통해서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일을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워커웨이를 통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호스트에 따라서 좀 되게 많이 다른데 어떤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뭔가 알아서
해야 되는 뭐 이거를 해줘 저거를 해줘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멍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호스트를 만나게 되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스트를 만나면 되게 좋겠죠. 딱히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마음껏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시면 지원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숙소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내고 지내야 될 그런 고급 빌라를 그나마 저렴하게 한 달 동안 있고 싶다. 이런 경우면 이제 워크어웨이를 하시면 안 되죠. 물론 뭐 호스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뭐 좋은 집에서 머물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럭셔리 한 달 살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어웨이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뭐 현지에서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워크어웨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세한 저희의 워크어웨이 경험담,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소는 뭐 어땠고, 식사는 뭐 어땠으며, 뭐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고, 뭐 일 스케줄이 뭐 어떻게 됐고 한 그 전반적인 그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따로 제가 글을 적어서 올려놨어요. 그 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에 홈페이지 글을 하나하나 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횡설수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배낭여행 아니면 장기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단순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행 정보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